안녕하세요. 2월 8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바이낸스가 은행을 통한 달러 입출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했습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입출금 중단은 수요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조치는 달러에만 해당할 뿐 유로 등 다른 법정화폐에 대한 은행 거래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바이낸스는 신용카드와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한 암호화폐 매매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FTX 사태 이후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 거래가 원활치 않은 분위기가 시장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경우도 미국의 시그니처 은행이 10만 달러 미만의 송금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시그니처 은행과 바이낸스의 입출금 거래가 종료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과 여진이 6일과 7일에 걸쳐 발생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에도 튀르키예를 지원하는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이낸스 CEO인 장펑자오는 바이낸스가 현재 튀르키예 지원 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도 200만 터키리라 약 10만 달러의 구조기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킷, 신호님 등도 튀르키예 재건을 위해 500만 리라 약 26만 5천 달러의 인도주의 구호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팍스 창업자인 이중엔 대표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지분 인수를 완료하더라도 금융당국을 의식해서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대표 자리를 내놓았는데요. 지난 3일 이 대표의 사임이 결정되고 새로 선임된 이사 3명 중 1명이 신임 대표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이사로 선임된 인물의 국적은 말레이시아로 확인됐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당초 계약 조건은 이 대표가 인원 정리에 있어 몇 단계로 나누어 완수하고 사임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사임한 것 같다며 이 바이낸스 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 측이 소유한 41%의 고팍스 지분 물량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한국 콘텐츠의 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랑의 불시착과 스타트업 등 인기 드라마와 스튜디오 드래곤 캐릭터 디어로의 콜라보레이션 에디션을 오는 8일 NFT 드랍으로 공개할 계획인데요. 디어로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드래곤을 모티브로 한 스튜디오 드래곤의 캐릭터로 이번 NFT 컬렉션 출시 이후에도 이 캐릭터가 포함된 NFT 500개, 글로벌 드라마 IP 2개, 그리고 주인공 코스튬 카드 6개 등 전체 컬렉션을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매 분기 새로운 국내 드라마와 콜라보를 선보이면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NFT 드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른바 코인법 제정을 위해서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청회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이 될 전망인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관련 공청회는 지난 2021년 11월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성격과 범위, 투자자 보호 방안은 물론이고 코인 발행과 공시체계,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의 산업 진입 요건 등 다양한 업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에 대체거래소 인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디지털 금융의 성장 육성과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업무계획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면 디지털 자산의 단계별 규율 체계 마련에 대비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자율 감시를 지원하고 시장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필요한 후속 조처를 마련할 방침인데요. 더불어 지난해 6월 발족한 디지털 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서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 관련 위험을 진단하고 정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회계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인데요. 암호화폐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해서 충실한 회계 정보 공시를 유도하고 디지털 자산과 전통적 금융시장의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잭 도시 전 트위터 CEO가 트위터에 개방형 프로토콜의 이정표라고 평가한 노스트를 기반 SNS 다무스가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다무스 개발자인 윌리엄 카사리는 트위터를 통해 충격이라며 애플에서 보내온 앱 리뷰 메시지를 함께 게재했는데요. 애플이 다무스를 중국 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제거한 이유는 바로 CAC, 중국 내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고 검열하는 국가 사이버 정보 판공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CAC는 다무스의 불법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고 여론의 속성과 사회 동원 가능한 인터넷 기반 정보 서비스 보안 평가 조항도 위반했다며 중국 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무스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다무스가 다른 SNS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별점은 중앙 집중화가 되지 않은 소셜 서비스입니다. 즉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중앙 플랫폼이나 제어와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다무스의 특징이 중국 당국에서는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다무스 개발자 윌리엄 카사리는 쇼킹이라는 한 글자로 심장을 표현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들려온 속보였죠. 튀르키예 동남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시리아까지 포함해 현재 4,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들이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트맥스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비극의 애도를 표하며 이번 주에 진행될 트레이딩 컴피티션 수익금을 이슬람권의 적십자인 적신월사에 기부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고요. 바이낸스 CEO 자우 청펑도 튀르키예 사람들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파이넥스와 바이비트 또한 트위터에 현재 필요한 지원을 현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원이 튀르키예에 잘 닿아 더는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 핫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했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